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7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시황 이야기를 좀 하고, 이 시황을 가격의 이야기, 가격 측면과 이제 밸류의 측면에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보면, 뭐 문의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직원분과 이야기한 것도 있고 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면, 어, 최근에 보면 이렇게 시장이 며칠 요렇게 좀 오르니까 그 이전에 어, 이렇게 좀 확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최근에 이렇게 좀 며칠 오르니까 시장에서 뭐 바닥론 뭐 바닥을 찍었나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죠. 사실 저희도 요때 캔들을 의미 있게 봤었고 이 캔들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래서 요, 요 캔들을 어떤 뭐 지지와 저항 뭐가 될까 좀 이렇게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만약에 요것을 잘 지지한다면 아마 그날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위에 떠 있는 모습이 좀 다행이긴 합니다. 그래도 한 1, 2주 정도는 잘 버티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 근데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분명히 시장은 오르든지 떨어지든지 뭐 왔다 갔다 하겠죠. 오르다 보면 떨어지기도 하고 떨어지다 보면 오르기도 하고 이럴 텐데, 이게 과거에 이렇게 좀 길게 봤을 때처럼 어, 이런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할까? 라고 보면 어, 당장은 너무 좀 복잡한 게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일단 미국의 금리 인상이 아직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7월 말에 큰 금리 인상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QT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내년 1분기까지는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될 거라는 관측이 있고, 그러니까 금리 인상과 어떤 양적 그 QT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 근데 또 하나는 전쟁이라는 것이 또 있죠. 근데 이 전쟁은 어떻게 될지는 뭐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요 상황도 진행 중에 있고, 근데 여기에서 뭐라도 좀 이렇게 달라진다면 시장이 조금 세게 반등도 할 수 있겠다. 왜냐면 많이 눌려 있었으니까 이런 생각은 하는데, 일단 요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요것은 내년 1분기까지는 진행될 것 같고, 이것을 기본 베이스로 좀 깔고 시장을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반등 나오면 너무 좋지만 이 반등에 너무 이렇게 이제 완전히 약세장 현재 그 분위기를 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게 뭐라고 할까요? 뭐 그날이 나온다고 혹은 뭐 어떤 랠리 어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QT나 어떤 금리 인상 뭐 이런 전쟁 이런 와중에 주식시장이 무조건 안 오르란 법은 없거든요. 무조건 하락하거나 횡보하란 법은 없습니다. 상승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머리 위에는 무거운 어떤 이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좀 조심하고 좀 보수적으로 좀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들고, 시장에서 이야기하듯이 약세장에서의 그러니까 베어마켓 랠리이냐 라고 규정하기도 어려운 게, 주식시장은 선반영 해버리니까 이것이 진짜 어디까지 반영된 반등인지 이런 건 알 수 없거든요. 근데 다만 원칙대로 매수와 매도를 하되 그래도 조금 보수적인 생각은 지금의 상황은 잊어버리지 않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보면은 일단 실적을 이야기할 때 EPS와 PER로서 이게 시총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이익과 멀티플의 관계로서 시가총액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렇게 시장이 엉망일 때는 조금 요런 어떤 증권사들의 EPS와 PER이 수시로 바뀌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요게 조금 이제 최근에 시황 이야기, 그러니까 종목 이야기를 많이 안 했던 이유이기도 한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EPS와 PER의 관계를 네 가지로 쪼개볼 수 있을 겁니다. EPS가 증가할 때, PER도 증가할 때, 이때는 주가가 너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 EPS가 증가하지만 PER이 증가하지 않을 때, 이때는 어떤 힘이 더 강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횡보가 될 수도 있고 상승될 수도 있고 하락도 될 수 있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EPS 실적이 떨어질 때 PER이 오르는 경우에 이럴 때는 조심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이럴 때는 확실히. 그리고 실적이 떨어질 때 PER도 같이 하향될 때 이때는 매우 위험한 이런 구간이죠. 근데 지금은 어떤 구간이었었냐면, 작년에 2020년도에 그리고 2021년도 상반기까지는 요런 느낌이었어요. 둘 다 확장되는, 멀티플이 확장되는 이런 구간이었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실적은 아직 괜찮은데 PER이 빠지는 이런 상황이 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 올해 들어서는 요런 상황으로 와버렸습니다. 멀티플도 하향되고 실적도 하향되는 이런 느낌. 사실 그런데 요 멀티플이야 시장이 안 좋으니까 하향할 수 있겠지만 EPS까지 강제로 끄잡아 내리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리포트를 보면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어떤 그 A 기업의 현재가가 만 원이라고 해보면 대부분의 증권사의 목표치는 한 2, 30% 상향된 뭐 2, 3천 원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렇죠? 만약에 한 50% 상향된 뭐 15,000원 이런 리포트들은 데스크에서도 좀 고민을 하게 만드는 이런 좀 목표 주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20% 혹은 30% 정도로 보통 목표 주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자연스럽게 목표 주가를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증권사에서도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이 만 원짜리 주식이 한 20% 정도, 30% 정도 올라서 이 목표 주가에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에 다다랐을 때 증권사의 리포트는 매도 의견, 수익 실현 의견 뭐 이런 의견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요거를 또 살짝 또 올리죠. 이렇게 계속 그 목표 그 현재 주가가 움직이는 방향대로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리거든요. 그리고 또 주가가 떨어지면 목표 주가를 계속 내리고 이런 과정에서 근거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EPS와 PER을 조정하는데 흔히 PER을 상향시켰다가 뭐 할증했다가 할인했다가 뭐 이렇게 하면서 목표 주가를 이렇게 맞추죠.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PER이 역사적인 어떤 하단 밴드까지 내려온 이런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현재 목표 주가를 현재 주가를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PER로는. 그러다 보니까 EPS를 보수적으로 이제 하게 되면서 목표 주가를 현재 주가에 좀 맞추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포트들은 좀 조심해야 되고 특히 이런 거죠. 시장이 확 빠지고 시장이 다시 확 상승할 때 이렇게 본다면 요 구간에서 EPS와 PER이 동시에 낮춰진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그러고서 쭉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시장도 바닥을 찍고 이제 턴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 그리고 주가가 또 어느 정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EPS와 PER 중에서 보통 요런 구간에서는 EPS는 뭐 유지하지만 PER은 이렇게 올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주가가 일정 부분 좀 많이 와버리면 EPS와 PER을 동시에 확장해 버립니다. 근데 사실 주가는 과거 요때랑 시간이 지나서 요때랑 비슷한 가격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때 한 몇 달 전에
증권사 리포트의 어떤 가이던스와 밸류 가이던스와 시간이 지나서 요때를 보면은 실적과 EPS가 막 엉켜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예전에 저도 아주 오래전에는 고지고대로 다 솔직히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이렇게 잘 안 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목표 주가는 잘 안 보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매출 위주로 최대한 영업이익 정도까지만 좀 확인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이죠. 사실 뭐 가치 평가할 때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EPS와 PER로서 어떤 무언가를 이렇게 시가총액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것만 이야기를 하면 차라리 그래도 나을 텐데, 요 시장에서 생기는 이렇게 요런 것들, 이거를 이제 흔히 변동성이라고 또 하고, 이 기간이 얼마인지도 알 수 없는 이런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 구간에서 뭔가 시장이 하락하는데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밸류의 조정을 하다 보면, 이게 길어지면 이 밸류 조정을 더 오래 버티고, 이게 짧게 올라가면 또 금방 또 멀티플을 상향하고 이런 것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EPS와 PER에다가 시간이라는 것까지 계산을 하다 보니 이 시총이 막 엉켜버리는 상황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주식시장에서 이런 시간, 이 변동성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것인데, 이것을 맞춰야 하는 애널들의 입장에서는 이 시간이란 것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EPS와 PER을 조금 더 이렇게 좀 과감하게 움직여버리는 이런 상황이 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느낌이 나냐면, 요 같은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요게 몇 달 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요때는 매도인데 이때는 매수가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회사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근데 다만 예상치들만 그렇게 변함으로써, 그쵸? 근데 저는 이런 경우를 너무 자주 본 것 같아요. 특히 PER 같은 경우는 한 열흘 만에 이 PER을 이유 없이 10% 할인했다가 갑자기 막 10몇 프로 할증했다가 PER을요. 그 10몇 프로라는 근거도 없이 이런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근데 지금이 딱 제일 어려운 구간이에요. 지금이 요런 구간, 지금이 여긴지 요 바닥인지 모르겠으나 EPS와 PER을 계속 낮추는, 근데 PER은 더 낮출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이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EPS를 어쩔 수 없이 보수적으로 잡는, 이걸 한번 잠깐 보면은 이렇게 볼까요? 상장기업 분석을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EPS 요거 주가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W게임즈를 볼까요? W게임즈 보면 여기 PER 요 왼쪽으로 한번 보십시오. 거의 하단에 오잖아요. 그럼 PER을 낮추기가 어려워요, 더 이상. 그렇죠? 역사적인 하단까지 올 경우에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단 이하로 PER을 낮추기 위해서는. 근데 시장이 흔들리는 거지 기업이 흔들리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PER을 역사적 하단 이상으로 낮추기 어렵거든요. 뭐 또 어떤 종목을 볼까요? 그냥 순서대로 한번 봐볼까요? 이게 지금 NC소프트도 역사적 하단에 PER이 왔죠. PBR은 뚫어버렸죠, 하단을. 그 다음에 뭐 교촌, 아이고 이건 너무 뭐 원티드를, 이건 너무 짧아서 이건 좀 보기 어려울 것 같고, TCK도 거의 하단 근처에 왔죠. 다가 최근에 좀 많이 이렇게 상승한 부분이 있고, 뭐 레이라고 또 봐볼까요? 레이도 뭐 거의 만들어지기 어려운 이런 구간이죠. 삼성전자를 한번 봐볼까요?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거의 하단에 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크래프톤도 너무 짧으니까 좀 애매할 것 같고, 한도크린텍, 뭐 첨보, 인크로스, 더존비존. 이게 사실 이렇게 하나씩 쭉 이렇게 봐보면 느끼실 테지만 거의 다 PER과 PBR이 거의 하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도구들이 하단에 오다 보니까 실적까지도 막 강제로 낮추는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목표 주가들이 막 낮아지는데, 잘 뜯어보면 이게 무슨 근거로 이렇게 EPS를 떨어뜨리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근에는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다만 시장이 이렇게 오다가 반등이 이렇게 훅훅 나오잖아요. 반등이 나오고 진짜로 꽤 많이 올라가면 어느 정도 올라가야지만 이것들이 상향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어떤 주가의 목표 주가가 10,000원이라고 해볼게요. 우리의 목표 주가는 10,000원입니다. 이 A라는 회사의 목표 주가는 10,000원입니다 라고 했는데 한 8,000원 떨어진 거예요. 8,000원까지 주가가 떨어진 상황에서 PER을 낮춰요. 증권사. 그러면 목표 주가를 또 7,000원 낮추죠. 뭐 이렇게 가다가, 그리고 뭐 금리도 이렇게 올라가고 하니까 뭐 림으로 계산해 보면 자꾸 하향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시장만 올라가 버리면 이 PER과 EPS가 확 확장되면서 이 목표 주가들이 막 올라갈 겁니다. 근데 요때는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때 원래 적정 주가를 넘어서서 주가들이 날아갈 때, 그때 또 다시 PER의 확장을 좀 무섭게 막 올릴 수 있어요. PER을 올리다가 PER을 더 이상 올리기 뭐하면 만약에 올해 순이익 곱하기 PER을 했다가 PER을 더 이상 올릴 데가 없으면 2023년도에 실적과 PER을 또 곱하고요. 이것까지도 주가가 넘어가면 뭐 2024년까 뭐 이런 정도의 미래 실적까지 또 끌고 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자주 쓰는 말 중에 그 시계의 어떤 그 바늘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괴종시계 추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 하잖아요. 주가라는 것이 왔다 갔다. 근데 이 적정 주가를 사이에 두고 좌로 갔다가 우로 갔다 이렇게 흔들리는 것, 이거를 주가로 표현해 보면 어떤 적정 주가를 가지고 적정한 어떤 가치가 있다고 해보면 주가가 왔다 갔다 이렇게 가는 거죠. 다만 이 적정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좋은 기업이라면 사실 언제든 사도 뭐 버티면 이기는 거겠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져도 장기적으로는 이길 수 있겠죠. 근데 이 좋은 회사라면 사실 더더욱 이런 구간이 좀 좋은 구간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증권사 리포트들이 좀 최근에 시장이 좀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증권사 리포트들이 좀 나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오는데 상당히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좀 불안한, 소개해드리기 조금 애매한 이런 좀 리포트들이 많아서 조금 더 기다려 볼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부터는 어떤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좀 하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것도 근데 뭐 당시 때는 알 수가 없다는 게 어려운 점이죠. 지나고 나봐야 아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이것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 회원분이 여쭤보신 거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고 끝낼게요. 이건 짧은 내용입니다. 제가 최근에 뭐 헬스를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한 2년 전부터 했죠. 2년 전부터 했는데 한 1년간은 재활 치료 위주로 했습니다. 제가 허리랑 어깨 이게 다 나가가지고
맛이 좀 갔습니다, 많이. 그리고 지금은 한 1년 정도는 뭐 재활과 헬스를 같이 하는데, 그리고 최근부터는 좀 헬스 위주로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언제까지 뭐 이렇게 몸을 만들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최근에는 뭐 금방 몇 개월 하면 뭐가 좀 좋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초반에는. 근데 헬스를 좀 해보고 헬스에 관한 책도 좀 보고 하면서 느낀 게 이게 단기간에 하는 뭐 그런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점점 알게 되면서 한 10년 정도를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정도면 그래도 지금의 몸과 많이 달라져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헬스와 주식이 상당히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헬스가 주식보다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헬스는 시간을 투자한 만큼만 몸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을 투자 안 하잖아요. 시간을 투자 안 하거나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유지되지 않고 좋아졌던 몸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주식은 공부한 만큼 수익이 나는 경향이 높은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주식은 헬스보다 조금 더 좋은 점이 뭐냐면 시장에 투자하는 ETF라는 게 있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있고 아주 간혹 행운이라는 것도 찾아오더라고요. 행운이라는 것도 내가 알고 했던 게 아닌데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상의 측면에서 보면은 헬스는 부상을 한번 확 당하면 다시 돌아오는데 너무 어려운 것 같긴 해요. 근데 주식은 부상이라고 하면 지금 같은 약세장을 이야기하겠죠. 이런 게 오면은 좋은 회사이거나 코덱스 200 같은 지수 ETF라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회복이 되는데 헬스 혹은 뭐 이렇게 몸이 다치는 거는 가만히 있어서 회복되는 것도 있지만 노력해야 회복되는 부분들이 있고 회복이 다 안 되는 경우들도 많구나라는 걸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주식보다는 헬스가 더 어려운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헬스의 어떤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을 좀 길게 잡아야겠다. 급하지 않게 안전하게 오래 하게끔 하자.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요. 예, 뭐 시장이 어렵긴 한데 그래도 좀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T라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좀 기다려 보는 것이 어떨까 싶고 오늘 그 저희가 단기 매매로 삼강 M&T라는 회사를 매수했습니다. 요 가격에서 24,000원에 매수했고 27,50원에 매도를 걸어 놨거든요. 요거의 방식은 요 위에 요 캔들의 여기를 박스권 하단이라고 봤고요. 여기까지는 한번 테스트하러 가는 어떤 공간이 좀 남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운이 좋아서 이만큼 갈 수도 있지만 일단 나는 여기 정도만 보고 하자 이런 생각이었고 어제 공지사항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샀죠. 만약에 내일 기대했던 어떤 가격에 도달하지 않으면 하루 더 그러니까 금요일이겠죠. 금요일날 뭐가 됐든 종가 무렵에 매도하는 것으로. 근데 만약에 내일 1.5가 올라서 이익 실현하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까지 요날 안 돼서 그 다음날 기다렸더니 만약에 달성되면 또 좋은 거고 안 되면 매도하는 거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요거는 제가 텔레그램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